우리나라 출산율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많이 낮죠. 혹시 낮은 이유를 아시나요? 젊은 애들이 안 여러 가지. 교육비.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교육비의 문제,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그 자연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연하고 멀어지면 질수록 출산율은 낮아집니다. 근데 선진국 중에서 출산율이 높은 나라가 있어요.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나라들이에요. 그런 나라들은 다 출산율이 높아요.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그 제일 출산율이 많았을 때가 언제냐면 베이비붐 세대라고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직후에 다 파괴가 돼버리고 그냥 싹 다 없어져 버리고 원래 상태대로 다 되돌아갔을 때.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자연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그러한 그냥 생리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해서 얘를 낳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게끔 하면요, 자연으로 가서 자연을 많이 접하게 하면 그 생각이 들어요. 나무를 보고 거기에 나오는 식물들을 보고 또 예를 들어서 버섯도 보고 막 이러면 그런 자연의 섭리를 많이 느끼게 되면 내가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드는 거라고. 사실은 그 뭐 양육비의 문제 때문에 일을 안 난다라는 것은 핑계예요. 그건 핑계. 왜냐하면 살기가 너무 편안한 상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비해서 더 못 살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뭐 양육비가 한다 하더라도. 안 그래요? 학교 안 보내면 되잖아. 꼭 보내야 되나요? 안 보내면 되잖아. 그래서 이 생각의 차이가 이제 이런 문제를 많이 생기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게 고속 성장을 하게 되면 결론은 또 파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연은 파괴를 일으킵니다. 파괴를 일으키면서 또 옛날 상태대로 되돌아가게끔 하는 게 이 자연의 섭리예요. 그래서 고속적으로 우리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아가면서 성장하는 것들이 오히려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마솥에 장작으로 불을 떼서 밥도 하셨잖아요. 다 불 떼보셨죠? 그런데 그 밥을 장작불로 떼서 밥을 하는 거하고 그냥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밥을 하는 거하고, 혹시 불을 뗄 때 쓰레기로 태워가지고 하는 밥을 드시겠어요? 아니요. 그 요즘에 그 장어구이집 가면 볏짚 태워가지고 연기로 막 혼중해가지고 주는 데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걸 플라스틱이나 쓰레기로 태운 것에다가 장어 올려가지고 그걸 혼재했다고 해서 주면 여러분들 드시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연기하고 매연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러잖아요. 쓰레기하고 플라스틱을 태운 것은 매연이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자연의 것들을 그대로 태운 것은 연기예요. 그냥 이것은 그냥 들어 마셔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피하려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매연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독성 물질로 작용하잖아요. 얘는 독소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은 독소가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이 독소 물질로 인해서 피부 질환도 생기게 되는 거고, 또 이걸로 인해서 암도 발생이 되는 거예요.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근데 자연의 것들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냥 그 산에서 나무 해서 솔잎 나무 또 장작 해서 태우고 하면은 그 연기, 저녁 때쯤에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 태우는 냄새들이 되게 좋지 않았나요? 경험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나? 그렇잖아요. 그 시골에서 그 연기 냄새가 이게 막 올라오는 그 냄새가 되게 그냥 이게 싫다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사용을 해서
내 몸에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몸에서 자 장작이라든가 얘네들하고 쓰레기를 태워서 얘도 쓰레기 태우면 어떻게 잘 탑니다. 플라스틱 그 다음에 쓰레기 뭐 스티로폼 이런 거 태우면 엄청 잘 타요. 그러죠? 근데 장작은 불 지피기가 힘들지 일단은 지펴놓고 나면은 계속해서 열을 내줍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확 태울 때는 얘가 좋아. 얘가. 그런데 계속해서 에너지를 내는 것은 얘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쓰레기 음식을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게 쓰레기 음식인지를 모르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름도 붙여줬어. 쓰레기 음식이라고. 정크푸드라고. 정크푸드라고 이름도 정크가 쓰레기잖아요. 이름을 정크푸드라고 이름까지 붙여줬어. 얘네들은 쓰레기 음식이다 이렇게. 근데 쓰레기라고 인지를 못하고 그냥 먹고 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그럼 우리나라 이제 언어로 쓰레기 음식이다라고 이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어로 정크푸드라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쓰레기 음식이라 안 하고 그냥 정크푸드. 이제 왠지 그냥 영어니까 고급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아주 고급스럽게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이렇게 쓰레기 음식이라고 붙여줬는데 아무런 의식이 없이 먹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크푸드는 내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매열을 일으키게 되겠죠. 이게 활성산소죠. 얘가 활성산소. 그럼 이 활성산소가 세포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거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암이라든가 뭐 당뇨, 만성질환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연의 음식을 먹느냐 아니면 쓰레기 음식을 먹느냐 이건 정말 많은 교육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파 베타를 드시는 것은 쓰레기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쵸? 완전히 고급스러운 최상의 그냥 자연의 음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연의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할까? 안 그러겠어요? 세포가 네, 그쵸. 세포가 춤을 춰요. 나 주인 잘 만나가지고 너무 좋다. 좋다. 네, 근데 얘가 들어오면 날마다 이것도 얘가 들어오면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얘네들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 대가는 내가 나중에 지불을 해야 돼. 그때까지 그거는 내가 나중에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정신으로 즐거운 것을 찾느냐 아니면 그냥 나중에 건강하게 만들어서 정말 즐겁게 살 수 있는 몸 상태대로 만들어주느냐 이것은 각자의 선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태어나서 7살 때까지의 생활 패턴이라든가 또 어떤 누군가를 만나고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접한 것이 평생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7살 때까지. 이제 이미 7살 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명은 바뀔까 안 바뀔까요? 그래도 바뀝니다. 7살 때까지 정해졌다 그랬어. 이 사람 어떤 한 사람의 평생의 삶이 7살 때까지로 딱 정해져 버렸어. 그래서 이때 이후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유전자가 배열된 대로. 그렇죠. 유전자가 딱 정해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못 바꿀 것이냐? 못 바꾼다 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안 그래요? 내 의가 전혀 안 들어갔던 시대가 여기 7살까지인데 내가 부모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환경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냐? 안 그래요? 부자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뭐 좋은 곳에서 환경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이후의 삶은 우리가
무의식의 상태가 우위로 올라가서 얘가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의 상태가.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거하고 무의식의 상태하고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살아갈 때 그냥 뭔가를 막 의식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습관대로 그냥 가요. 습관대로. 거의 생각 없이 습관대로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이제 항상 가던 데는 내가 생각 안 하고도 그냥 가요. 그리고 어떤 날은 운전하고 가는데 내가 아무 생각 없었는데 신호등 파란불도 안 봤는데 그냥 가고 있는 상태도 있을 수도 있어요.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오는데 여러분들 막 그냥 신경 써 보시지 않잖아. 그쵸? 그냥 막 가도 막 4번 출구로 나오고 여기로 오고 축제까지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거의 대부분 하루 생활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의식의 상태를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이 상황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반복입니다. 반복하고 연습이에요.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연습하는 것이 결론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반복과 연습을 절대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한 서너 번 하면요, 안 해. 지겨워. 재미가 없어. 한 번 영상을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의 어떤 영상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막 2번, 3번, 10번 막 이렇게 들어지나요? 안 들어져요. 그리고 한 번 들으면 두 번째 들을 때는요, 그냥 귀찮고 지겨워. 3번은 절대 안 들어져. 근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연습을 하게 됐을 때 이게 바뀌는 거예요. 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외국어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같은 문장을 수백 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는 안 되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일을 깨워가지고 이 깨울 수 있는 방법은 반복하고 연습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 연습하면 안 될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 유전자를 내가 바꿔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잠재의식을 깨우는 건데 이걸 깨우는 것은 반복과 연습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몸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계속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해야 건강합니다. 이렇게 해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들으신 분들은 이 잠재의식에서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가 뭔가를 막 안 하려고 하더라도 그냥 내 몸의 상태가 건강체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음료수 막 그다음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네.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 듣다 보면 그냥 누가 하나 사주면 그냥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캔 음료수 있잖아요. 이렇게 더운 여름날 차에다 한 2, 3일 정도 놔둬보세요. 그럼요, 끈적끈적해져요. 끈적끈적해진다. 그러면 그게 내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혈관도 그렇게 끈적끈적해지면서 딱딱해지겠죠. 다 당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물은 내 목 이게 딱딱하게 만들잖아요. 설탕은 굳어지면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당이 내 몸속에 들어오면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게 되면 이 굳어지는 게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 막히겠죠. 그게 경색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당의 독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의 독소. 그래서 설탕물이 진하면 진할수록 부어놓으면 천에다 부어놓으면 딱딱해지는 것이 강도가 딱딱해지잖아요. 설탕 농도가 낮으면 덜 딱딱해지고 설탕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딱딱해져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그 당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혈관이 딱딱해져요. 그러면서 좁아지면서 경색이 되는 거예요. 경색.
굳어지는 경색. 그러니까 뇌혈관이 굳어지면 뇌경색, 심장혈관이 굳어지면 심근경색 이렇게 굳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당은 내 몸을 굳게 만들어. 혈관을 굳게 만드는 거야. 오래 살겠습니까? 그래서 뇌혈관이 이제 터지면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잖아요. 50% 불구 50%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뇌동맥류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안 된 말이지만 사망을 했다고 하면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불구가 돼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요즘에 20대인데요. 뇌출혈 돼가지고 한쪽이 불구가 돼서 마비가 돼가지고 걸어다니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학교에도 이 젊은 학생들 중에서도 한쪽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당독소가 너무너무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의 독소가 제일 많은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제일 이 당독소가 많은 것들, 내 몸에 독소를 일으키는 거. 물냉면이 나아요? 비빔냉면이 나아요? 그때 틀립니까? 혹시 물냉면도 좋아하십니까? 비빔냉면도 사실 비빔냉면이 물냉면보다 더 안 좋아. 비빔냉면이. 피자하고 치킨하고 어떤 게 더 안 좋을까요? 둘 다 안 좋아. 물론 둘 다 안 좋아. 치킨이 더 안 좋아. 튀겨서. 예, 튀겨가지고. 구워도 마찬가지. 그런데 닭은 껍질에가 지방이 제일 많거든요. 껍질에. 그래서 그게 내 몸에 들어왔을 때는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요. 유튜브를 보든 TV를 보든 먹는 것 외에는 방송이 거의 없어요. 먹는 것 외에는 방송이 없어요. 그리고 그 예능 프로그램이 다 먹는 거예요. 네. 유튜브도 보면 라면을 그냥 수십 개를 끓여가지고 혼자 그걸 먹고 있어. 그걸 그렇게 해야 하고 있으면 조회수가 올라가. 그쵸. 그 조회수를 보고 또 나도 해야 되겠다 하고 유튜브를 또 찍어가지고 조회수를 올려.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나 많은 문제예요. 어떤 분은 그냥 음식을 할 때 설탕 그냥 막 집어 넣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설탕 넣으면 맛없겠어요? 안 그래요? 맛없겠냐고. 맛없을 때 넣으면 되게 맛있어. 그쵸. 그러니까 설탕을 그렇게 집어넣는데 맛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맛있게 하는 것만 찾아. 맛있게 하는 것만. 그래서 이 뇌에서 도파민을 막 자극시켜가지고 중독 증상을 일으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에만 어떻게 해서 돈 버는 것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건강은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젊은 애들은 다 따라서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요리할 때도 유튜브 보고 하잖아요. 유튜브 보고 해. 근데 여러분들은 예전에 어머니가 그냥 요리하는 것을 보고 배워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 다 유튜브 보고 해요. 레시피도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건강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설탕이 결론은 내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당독소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금물을 해가지고 천에다가 뿌려 놓으면 딱딱해집니까? 소금물은 안 딱딱해져요. 소금물은 그런 것들을 풀어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우리는 설탕물을 먹어야 될까요? 소금물을 먹어야 될까요? 소금물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소금물 못 먹게 하고 얘 먹지 말라는 말을 안 해요. 안 그래요? TV에서 얘 먹지 말라는 말 합니까? 설탕물 먹지 마십시오라는 말 안 해요. 소금물 먹지 말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근데 병원이 그러겠죠? 그래서
이게 사람을 가지고 사람의 건강을 가지고도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내 몸에는 어떠한 처방을 내려주는 것이 좋을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답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소금을 먹는 게 나을 것인지 아니면 설탕을 먹는 게 나을 것인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소금에 안 좋은 게 나트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쵸? 근데 소금의 화학계로 보면 NaCl이에요.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 나트륨의 문제가 아니라 CL의 문제거든요. 근데 두 개가 결합됐다고 해서 이 소금을 그냥 한 뭉탱이로 보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트륨이라고 하는 애가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물질은 전혀 아닙니다. 자연의 것들은요 사실은 나한테 해를 주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없다라고 보시면 돼. 자연 그대로는 나한테 해를 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이득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나한테 해를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트륨이 비타민 C를 데리고 비타민 C를 뇌로 가게끔 해주는 데는 반드시 나트륨이 필요해요. 그러면 뇌 건강을 위해서는 나트륨이 내 몸에 공급이 되어야 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 건강을 위해서는 설탕이 아니라 소금이에요. 여러분들이 치매 안 걸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하려면요 설탕은 정신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근데 소금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울증이라든가 불면증, 그 다음에 뭐 한참 환각, 공황장애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뇌로 정상적인 영양물질이 공급이 안 돼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영양물질을 공급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네랄이라고 하는 이 성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줘야 이게 비타민이 정상적으로 뇌에도 영양으로 공급되고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좋은 영양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해요. 좋은 영양이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건강식품 회사들이 좋은 영양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몸에 흡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흡수율이죠. 흡수율. 근데 우리가 보면 거의 모든 상황은 자연의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패턴에 의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패턴을 좀 벗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건강식품은 그냥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그냥 타블렛이나 캡슐이에요. 캡슐이나 타블렛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러게 됐어요. 아무튼 근데 자 모든 약은 거의 대부분의 약은 다 캡슐과 타블렛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 이 캡슐과 타블렛은 흡수율이 낮습니다. 흡수율이 낮아요. 예, 그래야 많이 먹어요. 흡수율이 낮아. 그래서 캡슐 같은 경우는 흡수율이 정말 낮은 것은 7%밖에 안 됩니다. 7%. 타블렛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돼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캡슐이나 타블렛으로 되어 있는 건강식품도 최대 흡수율은 20%를 넘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20%를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럼 나머지 흡수가 안 되는 것은 어떻게 작용을 하겠어요? 내 몸에서 이제 계속 해서 얘네들도 이제 얘네처럼 태워야 되잖아. 그쵸? 이걸 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화학부용제가 필요해요. 알고 계시죠? 그냥 화학부용제가 없이 뭉쳐지지가 않아요. 뭉쳐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알파 베타를 가지고 한번 뭉쳐보실래요? 뭉쳐지든가요? 환으로 만들어 볼까요? 한번? 알파 베타 환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지금 여기서? 환으로 만들려면
이걸 뭉쳐지게끔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 접착제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게.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제일 잘 접착이 될 수 있는 거. 본드. 그럼 본드 같은 화학 부형제가 필요해요. 응집시켜줄 수 있는 화학 부형제가 필요하다고. 절대로 안 뭉쳐진다니까요. 뭉쳐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뭉쳐져가지고 반들반들하게 똑똑하게 이쁘게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쵸? 까칠까칠하면 또 안 돼. 또 사람들한테 까칠까칠하면 성질내. 가다 못 구멍 걸린다고. 그래서 안 걸리게끔 광택을 해가지고 번들번들하게 만들면 잘 넘어간다고. 또 그런 걸 찾아. 그러니까 아무튼 상황이 그렇게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부영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캡슐의 성분 얘네들도 어떻게 해요? 결론은 내 몸에 들어가면 찌꺼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예를 들어서 얘네들 우리가 그냥 플라스틱 얘네들은 플라스틱 뭐 스티로폼 이것의 기본 원료가 뭔지 아세요? 석유예요. 석유. 근데 비타민 C도 석유로 만든다고. 화학적인 것은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석유를 잘 보시라고. 석유 천연이에요, 화학이에요? 석유 천연이에요. 천연이라고. 석유 그냥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천연에서 나온 거. 천연인 물질이라니까 석유는. 그럼 석유로 뭘 만들었어요? 천연이에요, 화학이에요? 화학이죠. 네? 그거. 원료 물질이 천연이잖아. 그쵸? 예. 없었던 것을 우리가 석유를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뭐 사우디에서 요르단에서 가지고 들어와야 되잖아. 천연이에요, 화학이에요? 천연이잖아요. 예. 천연. 그럼 얘로 건강식품을 만들었어. 천연이에요, 화학이에요? 왜? 목이 없어로 만들 수가 없잖아. 그걸 원료 물질이 천연인데요. 그래도 뭔가 섞어야지. 첨가했어도 얘가 30% 들어가면 천연이라고 표기해도 됩니다예요. 형이지만 100%는 안 나. 그쵸? 그러면 얘를 만들었어요. 30% 넣어가지고 천연이에요, 화학이에요? 천연이라니까요. 천연이라고. 그러니까 막 천연이라고 우겨버리면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천연 물질을 30% 넣으면 천연이라고 표기해도 됩니다라고 이게 돼 있으니까 나머지 70% 화학이 들어가도 천연이라고 해도 된다니까요. 그 애들이 우리께 알파 베타가 천연이다. 그랬더니 아유 밖에 나가도 다 천연이야. 다 천연이에요. 다. 보내요. 그쵸? 다 천연이에요. 천연이라고 안 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안 그래요? 얘는 그러면 석유 갖다 드릴 테니까 드실랍니까? 라고 하면 먹겠어요? 먹을 수 있는 천연이 있는 거고 먹을 수 없는 천연이 있는 거잖아요. 자연 그대로의 천연을 먹느냐 이거하고 자연 그대로가 아닌 것을 먹느냐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만들어요. 원료 물질이 석유라고. 그래서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도요. 이게 그 프라이팬에다 올려놓고 가스불 켜면요. 이게 막 녹으면서 석유 냄새가 나요. 그 비라빈스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아이스크림 사다가 한 2,000원쯤에 사다가 프라이팬에 올려보시고 가스를 이제 불 켜보시라고. 석유 냄새 나요. 근데 그걸 내 몸속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넣어주고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것저것 막 해놓고 보니까는 너무 맛있게 먹어. 그러면 어떻게 해? 내 몸에서는 쓰레기 태우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 몸에서는 쓰레기 태우고 있는 거라고. 그럼 이 쓰레기를 태우면 얼마나 많은 이 면이 나오겠어요, 몸속에서. 그럼 이게 어떻게 해요? 이 활성산소가 내 몸의 세포를 파괴시킬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러면 알파 베타를 먹겠어요? 먹어야 되겠어요?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되겠어요? 알파 베타를 냉동실에 넣어놓고 얼려가지고 그거 빨아먹으면 되잖아. 안 그래요? 그렇게 먹고 싶으면 옛날 말로 하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먹으면 되잖아. 그런데 이렇게 먹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고 또 그렇게 잘 팔려요. 우리 그냥 스마트폰 보면 어떻게 그냥 선물을 하기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냥 뭐 땡빙 뭐 B R 이렇게 적어져 있는 데가. 근데 그걸
그 창업을 하시는 그 두 분들은 정말 마음에 이게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네. 참 아무튼 문제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몸속에 이 쓰레기 음식은 최대한 넣어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식의 분별을 정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공복인 것보다 그냥 뭐라도 들어가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워져 있는 것보다 뭐라도 채우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흡수율을 높은 것, 자연의 그대로인 상태를 가지고 추출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일단은 흡수율이 높아요. 그리고 물에다 타서 먹는 것들이 훨씬 더 흡수율이 높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흡수율이 높은 것을 지금 찾아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캡슐과 타블렛은 이제 이미 그냥 옛날 시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흡수율이 좋아도 맛이 없으면 먹기가 힘듭니다. 그냥 우리 그냥 병원에서 약 분말로 된 약들도 있어요. 그거 물에 타서 드시라고 하면 드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품이 그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걸 누가 먹겠어요? 그러니까 맛도 좋아야 돼, 사실은. 이걸 물에다 타서 먹는데 맛없으면 어떻게 먹겠어요? 그냥 쥐어 먹는 것도 아니고 먹을 때마다 인상 쓰고 있으면. 근데 먹을 때마다 인상이 아니라 얼굴 표정이 좋아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흡수율도 좋아야 되지만 맛도 좋아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다 맛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쎄맛 난다. 쎄맛 난다. 신맛이 너무 강하다. 막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것은 제품의 문제일까요? 그 사람 몸의 문제일까요? 그 몸의 문제. 그쵸. 그 사람 몸의 문제예요. 근데 자기 몸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 얘는 쎄맛 나가지고 내가 못 먹겠다.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은 쎄맛이 느껴지거든요.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신맛이 아주 강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런 맛들은 본인의 오장육부에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먹어서 어떡해요? 그 맛이 안 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그 몸의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흡수율이 높은 것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얘네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세포에 작용을 해야, 세포에 작용하려면 어떻게 해요? 에너지가 잘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이 에너지가 잘 만들어져야 우리 몸속에 안에 있는 유전자, 제가 아까 7살 때까지 유전자가 발현된 것이 우리 몸,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작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유전자를 어떻게 발현을 시킬 것이냐, 이제 얘가 이제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죠. 그러면 들어가서 세포에 들어가서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를, 잠자고 있는 유전자를 깨워서 발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 중에서 발현을 시키는, 아주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요? 장수 유전자를 발현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장수 유전자를, 그냥 잠자고 있는 장수 유전자를 발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얘가 발현이 되면 다 장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화 유전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몸에. 노화 유전자는 없어요. 그러면 노화 유전자는 없으니까 잠자고 있는 장수 유전자를 발현만 시켜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수 유전자가 어떤 게 장수 유전자를 발현시켜줄 수 있는 물질인가를 밝혀냈잖아요. 그렇죠? 네. 니코틴, 아미드, 아데닌, 디누클레오타이드, NAD, 전구 물질 NMN. 자, 이 물질을 원료 물질로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굳이 막 발현시키려고 노력을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뭐만 하면 돼요? 얘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얘만. 얼마나 쉬워. 네.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입 안 벌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입만 벌리면 돼. 입만 벌리면 되는데 이걸 그냥 앙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장수유전자는 발현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장수유전자 스위치를 원시킬 수 있는 SIR1부터 SIR7까지 장수유전자 이를 발현시켜주면 정말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제 넣어주고, 자,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먹는 음식, 이 쓰레기 음식만 안 먹어준다라고 하면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맞습니다. 병 안 걸리고, 특별한 어떤 만성질환 안 생기고, 안 아프고, 암 안 걸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다고. 여러분들은 살면서 뇌를 먼저 죽일 것이에요? 아니면 몸을 먼저 죽일래요? 몸을 먼저 죽여. 뇌를 먼저 죽이는 것은 치매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뇌를 먼저 죽이는 일은 뇌를 먼저 죽이는 이 상황을 절대 만드시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얘는 죽고 얘는 살아있잖아요. 얘가 치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치매가 발생돼 뇌를 먼저 죽이는 일은 절대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된다. 네. 근데 이렇게 하면 뇌가 죽겠어요? 죽지는 않지. 네. 그래서 뇌에도 항상 뇌도 좋은 영양이 공급돼야 뇌가 건강해져요. 좋은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절대 뇌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영양을 잘 공급시켜주는 이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NAD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 물질이 여러분들 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에너지가 여러분들 몸 속에서 이 에너지, ATP 에너지를 잘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장작을 태워서 계속적으로 화력을 공급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화력을 내주는 거예요. 그냥 확 탔다가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 쓰레기 음식은요, 확 탑니다. 근데 빨리 꺼져요. 막 플라스틱 태우고 막 스티로폼 태우고 하면은 이 끌려고 해도 안 꺼져 버려요. 끌려고 해도 안 꺼진다니까요. 막 물로 부어가지고 꺼질까요? 플라스틱을 태우고 있는데 물로 부어서 꺼질까요? 안 꺼져요. 원래는 불은 물로 꺼야 되는데 안 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꺼지니까 어떡해요? 계속 타.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냥 눈 불 두고 그냥 왠지 그냥 집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이슬 맞고 돌아다니고 막 이래. 이슬을 맞고 돌아다니고 해 뜨면 들어가서 가고 그냥 아주 그냥 생활 반대로 살고 있어요. 이게 몸이 건강 상태로 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수 유전자 스위치를 이제 발현을 시켰잖아요. 다 원을 시켜놨습니다. 얘가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공복 상태를 얼마만큼 만들어 주느냐예요. 공복 상태 유지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옛날에는 플러스 건강학이라고 해서 뭔가를 채워줘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포지티브 채워줘야 되는 시대. 옛날에는 채워야 돼. 채움. 근데 지금은 채우는 시대가 아니에요. 비워야 돼. 마이너스예요. 지금은 비워야 돼. 그래서 최대한 많이 비워보는 노력. 그래서 공복 상태를 내가 느껴보는 거. 그러면 공복 상태를 몇 시간, 16시간 공복 상태를 만들어 보셔야 돼요. 16시간 공복 상태를 계속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장수유전자는 계속 온 상태로 되어 있어요. 온 상태로. 그러면 16시간이다라고 하면 저녁 7시에 식사하시고 그 다음날 낮 12시가 되면 몇 시간이죠? 12, 17. 18시. 17시간이잖아요. 17시간. 예. 17시간. 그러면 이때 음식 먹었으니까 음식이 분해돼서 소화되는 한 2-3시간 빼버리면 2-3시간 정도 빼버리면 한 13시간 정도 되잖아요. 예. 그쵸?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세포 재생, 세포가 재생되고 치유가 되고 하는 이게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치유와 재생 반응이 아주 빨라지는 이 시간대를 여러분들은 만들어 주셔야 돼. 근데 아침 식사를 하지 말아야겠네. 안 하셔야 된다니까. 안 하셔야 된다고.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는 것이 절대 건강한 시대는 아니에요. 그리고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도 사실은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먹지 않았어요. 이렇게 먹고 안 살았다니까요. 근데 문명이 발달되면서 세 끼를 먹은 거예요. 왜 세 끼를 먹이는 줄 아세요? 일 시키려고. 일 시키려고 하는 일을 시키려고. 일을 시키려고 먹인 거예요, 그냥. 이 사람 데려다가 일을 시키려고 먹였다니까요. 그러면서 새끼를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먹었어요. 우리 몸은 그렇게 먹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 일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세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세뇌를 그렇게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가 고픈 것을 대비해서 미리서 먹어요. 그렇지. 미리서. 지금 배 안 고픈데. 그래서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때가 돼서 먹어. 그리고 그냥 따라가. 그냥 따라가. 왠지 그냥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따라가. 이런 게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공복 상태를 잘 만들어주는 거, 이걸 해보셔야 돼. 진짜 이것은 계속 한번 해보셔야 돼. 훨씬 더 젊어져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은 몸 속이 이제 건강해지잖아요. 몸 속이 건강해져야 이 몸 속이 건강이 어떻게 밖으로 표출이 되잖아. 그쵸? 진짜 건강은 몸 속의 건강. 얘가 먼저 1번. 그 다음에 얘가 몸 속이 건강해지면 얘가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이제 신호로 딱 보니까 문제가 없이 건강한 것 같다 이거야. 그래서 몸속 건강을 우리가 이너 뷰티라고 한다. 이너 뷰티. 속의 건강. 얘가 결론은 우리 피부로 표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속이 건강해집니다. 어디가? 장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장은 폐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폐는 피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부 건강은 결론은 장이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장이 건강해져야 피부가 건강해져. 근데 여기는 안 좋아. 안 좋은데 겉으로만 건강하게 보이려고 그냥 엄청나게 뭔가를 막 발라. 그러면 안 바르면 문제니까 막 떡을 쳐놓고 막 그냥 두껍게 엄청 두껍게 막 광을 내 가지고 바르는 데가 있어. 하루에 한 통씩을 바른다. 화장품을 하루에 한 통씩 발라봐. 그래서 막 번들번들. 근데 속은 썩어 있어. 이게 진짜 건강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절대 이렇게 해서 건강 유지하는 것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몸의 건강, 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첫 번째는 일단은 음식. 어떤 음식을 먹느냐. 진짜 좋은 음식, 내추럴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면. 이 진짜 이 피부의 건강, 또 속의 건강을 위해서는 수면의 질이 너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운동. 운동은 그냥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의 건강을, 마음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첫 번째.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사람을 그냥 겉으로 보아서는 사랑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생각한다고 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영을 생각한다고 하면 일단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다 사랑을 해야 돼요.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아, 그래요? 다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랑. 형체로 보면 사람 못할 수도 있다니까. 형체를 보면 사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체를 보지 마시라고.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보면 다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네. 그쵸. 감사합니다. 어려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냥 보이는 형체만 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냥 싫다 좋다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 근데 그걸 보지 말고 영혼의 상태를 보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다 그때 보면 그냥 안쓰럽고 불쌍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사람의 형체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보시라. 그러면 다 안고 품을 수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하고 사랑해야 되겠네. 다 해야죠. 너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해요. 다. 전 세계 인류 다. 그래서 절대 그 상황으로 보면요. 절대 높낮이가 없어요. 어떤 누구하고도 절대 높낮이가 없어요. 그래서 잠잘 때만큼은 거지하고 왕이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안 그래요? 이때만큼은 거지하고 왕이 구별되지 않아. 구별이 될까요?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대로 그냥 내 몸에 그냥 영의 상태라고 그냥 보시라고. 이 수면의 상태가. 그러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거지한테도 왕이 옷 입혀놓으면 왕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 형체만 보고 형상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감사예요. 땡스, 감사. 그 다음 세 번째가 웃음. 자, 이 세 가지가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얘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몸의 건강도 필요하고 영혼의 건강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얘만 돼도 안 되고 얘만 돼도 안 돼. 두 개가 다 일치가 되도록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건 반드시 지켜내셔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좋은 음식 분별해서 잘 먹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어떻게 잠 잘 자려면 사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불면증도 생기고 오만 가지 생각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건강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 유독 하나에 신경 쓰는 것이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어떤 분이 아주 그냥 돈도 많으신 분이 자기가 회사 대표인데 회사를 1조에 팔았대요. 1조. 와. 1조 주고 팔아놓고 뭘 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잠을 잘 잘 수 있을까 이것만 해놓고 초집중을 하고 집에다가 그래가지고 안마크도 쳐놓고 절대 잠잘 때만큼은 눈곱만큼도 빛도 안 들어오게끔 해놓고 침대도 완전 내가 수면 취할 수 있는 그냥 최고급 침대로 바꿔놓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음식도 정말 좋은 거 그만 식품도 아주 좋은 것만 찾아가지고 먹고 있는데 그 사람의 혈관 나이가 아들이 18살인데 그분이 50대 초반으로 됐는데 그 몸의 신체 건강 나이가 17살이에요. 17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몸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1조라고 하는 돈이 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들어가지고 건강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배우고 논문 찾아보고 막 하면서 자기 몸에다가 테스팅을 하고 있어요. 일조가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없어가지고 그걸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정말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이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잠 잘 자려고. 그쵸. 근데 이제 얘네들만 이거에 좀 신경 쓰고 얘 좀 신경 쓰고 이것만 하시면 돼. 그러면 내 몸에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수 유전자 스위치도 켜고 몸의 건강을 하기 위해서 내 몸 정말 앞으로 몇십 년이 더 남았는데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몸에 한 20만 원, 30만 원 투자를 못 할까요? 못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기절을 해버린다니까. 기절. 20만 원 하면 기절을 해버려. 하고 기절을 해버려. 그러면 우리가 100이라고 하는 수입에서 내 몸 건강에 한 20% 정도, 10%에서 20% 정도 쓰는 것이 그다음 많은 비율은 어떻게 보면 아니잖아요. 혹시 많다고 생각하신가요? 아니요. 그렇게 딱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햄버거 한 번 사 먹고 피자 한 판 사 먹고 우유 사 먹고 막 이제 아이스크림 사 먹고 이렇게 하는 그 비용 보면요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그건 아무 생각이 없어. 자 우유 요즘엔 2개가 한 팩이 하나로 팔잖아요. 얼마예요? 혹시 아세요? 안 사봐서 모르신가요? 아 그래요? 4천 얼마 정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5천 원이 5천 원 나가는 게 5천. 그러니까 이렇게 1리터짜리 2개 이렇게 묶으면서 하나에 5천 원. 그러면 좋은 건도 더 비싸잖아. 그렇죠. 더 비싼 것도 있어요. 더 비싼 것도 있어. 그러면 얘를 이제 온 가족들이 다 먹는다고 가정을 해. 그러면 이제 하루에 하나를 이렇게 이런 정도로 먹겠죠. 30일 먹으면 얼마예요? 15만 원이에요. 30일 먹으면 15만 원이라고. 알파 먹으면 13만 2천 그쵸.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날마다 그냥 타서 그냥 한 잔씩 먹이는 게 낫겠어요? 이 우유 먹이는 게 낫겠어요? 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은 날마다 5천 원 들어가는 것은 얼마 가격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생각을 하기에 날마다 5천 원이니까. 그쵸. 목돈이 들어가. 얘는 그냥 한꺼번에 그냥 13만 원짜리 사느냐 아니면 날마다 쪼개가지고 4천 5천 원 주고 사느냐. 그러니까 얘는 가격이 많이 비쌀 거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매일 가면 마트 가면 우유만 다른 거 사고 옵니까? 안 그러잖아요. 막 1+1 막 2+1 하면은 막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사고 와. 그래서 진짜 한 번 딱 그냥 마트에서 장 보면 요즘에는 10만 원 금방 넘어가요. 안 그렇던가요? 마트 안 다니십니까? 금방 넘어가요. 그냥 보통 한 15만 원, 20만 원 금방이라니까요. 만원 이상 안 사요. 그래요? 대단하신데.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이게 비싸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푼돈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내 몸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게 이런 음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트 가면은 정상적인 음식이 없어요. 없어요. 다 그냥 내 몸에 들어가서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인지를 해가는 것이 일단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해서 피부가 좋아지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겉에도 해야 되잖아. 겉에도. 네. 그쵸. 해야죠. 그쵸. 겉에도 이제 해야 되잖아. 네. 더마. 더 많이. 시더만. 시더만. 겉도 이제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 네. 그런데 이제 자 우리가 주름이 생기고 검버섯이 생기고 주근깨가 생기고 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커버를 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쵸? 네. 검버섯은 왜 생길까요? 죽으려고 생길까요? 죽으려고. 자외선 아닌가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쭉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많은 태양에 노출된 것이 나중에 내 몸에서 표출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누적돼가지고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검버섯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승꽃이라 그랬어요. 검버섯을 저승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검버섯이 많이 피었으면 어떻게 저승꽃이 피었으니까 어디 가야 돼요? 저승 가야 되는 거지. 저승을 가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당연한 걸로 그냥 이렇게 인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승꽃이 안 피면 저승 못 갈까요? 저승꽃 안 피우고 좀 깨끗하게 해서 저승 가면은 못 오게 할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승꽃 안 피우게끔 하는 것도 필요해. 일단은. 그렇지. 그래서 왜 검버섯이 점하고 검버섯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탈락이에요. 결론은 그 부위로 가는 모세혈관의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모세혈관에 혈액이 안 가면 이 모세혈관은 죽어요. 탈락돼 버린다. 탈락돼 버려요. 탈락. 이게 탈락. 그래서 60세가 되면 40%의 모세혈관이 다 탈락돼요. 40%. 그러면 이 모세혈관 탈락돼 있는 모세혈관이 다시 생성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어디가 들어있냐면 NMN이라고. 여러분들 먹고 있는 알파 베타가 그걸 드시잖아요. 모세혈관이 만들어져요. 네. 모세혈관이 생성이 된다. 그럼 저승꽃 피겠어요? 안 피겠어요? 안 피죠. 안 피어요. 그래서 안 피우고. 예. 그래서 안 피게끔 하려면 되게 많이 드셔야지. 많이 드시라고. 근데 그쵸. 근데 이만큼씩 먹어. 이만큼씩 먹어 그냥. 거기에 적어져 있는 정량대로만. 더 먹으면 큰일 날 줄 알고. 그러면 내 몸에 지금의 혈관의 나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하고 연세가 좀 드신 분하고. 그럼 연세가 좀 드신 분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2배, 3배. 그쵸. 막 퍼먹어도 괜찮아요. 이제. 그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예를 들어서 3년을 먹었는데 4년을 먹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이만큼씩 3년 먹고 있으면 뭐예요? 당 모이만큼 그냥 한 3년을 먹었어요. 근데 내 몸은 이래?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우리 몸에 혈관 전체가 12만 킬로미터였거든요. 혈관 전체가. 근데 모세혈관이 9만 킬로미터예요. 전체 혈관 12만 킬로미터 중에서 모세혈관이 9만 킬로미터라고. 그럼 9만 킬로미터가 지금까지 나이 먹어서 어떻게 탈락된 것이 한 30%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이 30%를 다시 되살리려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광주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350km밖에 안 되는데 350km밖에 안 돼요. 광주에서 서울까지가. 제가 오늘 SRT 타고 왔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 첫째 오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집안이 약해지니까 SRT인데도 이게 못 올라가요. 그게. 그러니까 2시간이 1시간 한 40분이 와야 되는데 그 입고 한 2시간 반 걸려서 왔거든요. 비 오면 또 그래. 네. 그쵸. 집안이 약해지니까 빨리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가가 느리 가니까 뒤거도 계속 느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에 혈관이 지금 한 30%가 타락돼서 없어졌는데 다시 그걸 고속도로 만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도로 만드는데 이만큼 먹고 되겠어요? 많이 막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 검버섯은 과도한 햇빛에 노출이 많이 돼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과도한 햇빛에 노출이 안 되게끔 하려고 선크림을 많이 발랐잖아요. 그쵸? 근데 이 선크림은요, 타 회사의 모든 선크림은요, 안전등급에서 다 벗어나 있어요. 화장품에 안전등급이 있어요. 1, 2, 3, 4, 5등급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안전등급에서 다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차단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차단하는 방법이 물리적 차단하고 화학적인 차단 2가지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가 피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피부. 그러면 햇빛이 이렇게 쐬잖아요. 그러면 물리적 차단제는 여기서 흡수를 시켜버려요. 흡수시켜서 여기서 없애버리는 거. 화학적인 차단제는 여기서 반사시켜서 없애버리는 거. 산란시켜서 없애버리는 거. 이 2가지가 있는 거라. 그래서 물리적 차단과 화학적 차단제를 2가지를 같이 병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빛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니까
PA 플러스 등급 이렇게 3개, 4개 이렇게 막 해놨어요. 그쵸? 이걸 해놨으면 어떤 상태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영화관의 암막 같은 천연 상태처럼 내 몸의 피부를 햇빛으로부터 보호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화학적인 물질들이 우리가 선크림을 엄청 바르고 이제 여름이니까 바다로 들어가 해수욕 바다에서 수영을 합니다. 바다 수영 그 많은 인원이 저 서해안 바닷가에서 저기 부산 쪽 해운대 막 이렇게 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선크림으로 떡을 치라고 바다로 들어가. 그러면 바닷물에 이가 녹을 거 아니에요. 이 물이 이제 바다 물에서 이제 흡수가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나와가지고 또 막 바르고 또 들어가. 그물 먹어. 그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그걸 먹고 살 거잖아요. 그걸 또 누가 먹어요? 우리가 잡아서 먹고 있어. 그 몸속이 어떻게 해요? 그 안 좋은 물질 말 그대로 그냥 선크림 먹고 있는 거야 그냥.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냐고. 그래서 나는 생선은 그나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또 퍼먹는 사람도 있어요. 고기는 안 좋고 생선은 그나마 괜찮다고.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NMN을 많이 먹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쓰는 대마에 있는 선크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화장품에 선크림 있잖아요. 네. 혹시 성분을 보셨어요? 아직 못 봤어요. 못 보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차단제를 썼는가는 안전 등급에 들어가 있는가 안 들어가 있는가는 거기가 이제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엄청 어려운 글자로 돼 있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실 거예요. 우리는 봐도 모르지. 그쵸. 정신을 못 차리실 거예요. 근데 그 대마에 있는 성분은 그냥 이러한 선크림으로 썼을 때 우리가 화학적인 부분을 안 써도 햇빛으로부터 차단될 수 있는 그런 영향으로 작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물론 이제 우리 대마 화장품을 만들어내시는 박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 하나하나의 어떤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제가 기회가 되면 따로 설명을 전 성분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원래 해주지 않으셨어요? 아직 몇 번 없었습니다. 강의가. 그래요? 예. 아무튼 어떠한 물질이 안 든 등급에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는가를 그 좀 어려운 것들 그냥 쉬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알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막 어려운 물자들이 있어요. 박사님은 지금 검토를 해보셨어요? 네? 우리 거를? 대충 봤어요. 근데 전성분을 다 보지는 않고 아니 선크림만. 네? 선크림을 검토를 해보셨어요? 네. 다 했어요. 다. 토너, 세럼, 크림 다 거기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가 일단 다 봤어. 네? 이제 발라보려고. 이제 발라보려고. 그래서 그냥 화학적인 어떤 물질이 없이 검버섯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주름과 사실은 주근깨는요. 사람들이 주근깨가 많이 올라오는 이유는 주근깨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오래 살아요. 주근깨가 많은 사람은 오래 살아요. 왜냐하면 이 주근깨가 햇빛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주근깨가. 그럼 모아제는 지금. 그러니까 주근깨 털지 마시고 모아두시라고 해달라. 그러니까 주근깨 털어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깨 털어버리면 안 좋아. 그러니까 있으면 모아놓는 게 좋아. 근데 주근깨가 생기는 것은 그거보다도 NMN을 많이 먹는. 그쵸. 그게 더 낫죠. 모으지 마시고 그냥 털어버리고 NMN을 많이 드시면 그냥 괜찮아요. 근데 이 주근깨는 유전적인 어떤 부분이 많습니다. 유전적인 부분이 많아요. 어떤 사람, 빨간 머리인 사람, 머리 색깔이 빨간 머리인 사람이 머리 색깔이 빨간색인 사람들이 주근깨가 많아요. 그래서 빨간 머리 애인 있잖아요. 빨간 머리 애인. 네. 주근깨가 엄청 많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머리가 빨간 머리면 주근깨가 많이 생겨. 근데 신기하게도 빨간색 염색하잖아요. 주근깨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뇌가 그렇게 인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빨간색으로 염색하는 것이 그닥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머리를 보통 염색을 하면 무슨 색깔로 염색을 하죠? 우리
검정색으로 잘 안 해. 갈색으로 많이 해요. 갈색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원래 검정색이 그냥 갈색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털이 그냥 검정색에서 갈색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다고. 어떤 사람이 그러면 신장이 안 좋아지면 갈색으로 바뀌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머리털의 색깔이 갈색으로 바뀐다고. 그래서 원래 검정색이었는데 갈색으로 염색을 하잖아요. 신장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갈색으로 염색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상당하게 신기하게도 그렇게 반응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돼요.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주름은 결론은 혈관이 건강이거든요. 혈관이 건강하지 않는 것이 결론 주름으로 내 몸에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주름이 깊어져요. 주름이 깊어진다는 것은 혈관의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었어도 혈관의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면 주름이 깊어지진 않습니다. 잔주름은 있더라도. 그래서 주름이 이렇게 깊게 생겨요. 깊게 생기면 통기성이 약해요. 이제 기의 흐름이라든가 또 공기의 흐름이라든가 이게 약해져요. 순환이 좀 잘 안 되고 그러면 통기성이 약하고 습해져요. 거기 부위는 주름이 깊게 파여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예요? 균이 기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돼요. 균이 기생할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데 이마에 주름 있는데 막 문질러가지고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안 해보셨어요? 지금 한번 해보실래요? 깊은 주름 있는 분 막 하고 냄새 맡아보면요. 좋지 않는 냄새 나요. 그게 균 바이러스가 거기서 잘 살아요. 주름이 많지 않아. 습한 곳에서 잘 살아요. 그러면 피부에 균이 기생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피부 상태가 안 좋아지잖아. 그러겠죠. 그래서 염증 생기고 또 내 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주름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보습제가 많이 들어가 주는 것도 필요한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 피부층, 피부는 표피, 진피 층이 있어요. 이 층이 1에서 2mm예요. 이 층 두께가 1에서 2mm라. 여기 밑에가 이제 지방층이 있는 거예요. 여기 밑에가. 근데 얼굴에는 근육이 있어요, 없어요? 얼굴에는 근육이 없죠. 얼굴에는 근육이 없어요. 표피, 진피, 지방만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1, 2mm가 원래 여기 이제 표피, 여기 피부, 여기 표층에는요, 땅구멍만 있잖아요. 여기 땅구멍으로 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기 물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물 들어가요? 그 물이 들어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있는 대중탕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되겠어요? 막 그게 막 들어와 버리면 어떡해. 다른 사람에서 막 몸에서 막 빠져나오는 막 독소물질이 여기 막 파고 들어와 버리면 한 시간 있었더니 몸이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나와야 될 거잖아. 근데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피부는 완전 방수예요. 완전. 완전 방수입니다. 여러분들 비 맞고 돌아다니면 막 빗물이 막 들어와야 내 몸으로? 빗물 내 몸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시간 비 맞고 돌아다니면 집에 가니까 이렇게 돼갖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완전 방수예요. 완전 방수 시스템. 절대 안 들어가. 근데 이제 너무 미세한 분자들은 피부로 들어갑니다. 아주 이 모공보다 더 미세한 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파고 들어가요. 진피층까지. 그러면 여기 진피층의 제일 밑에가 기전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전층. 그 다음에 여기 제일 표층에 있는 게 각질층이에요. 그래서 기전층에서 각질층까지 5개 층이 있습니다. 5개 층. 그래서 얘가 한 단계 해서 각질층까지 떨어져 나오는 주기가 28일이에요. 그런데 한 개 층을 건너뛰어 버리잖아요. 건너뛰고 2개 층을 건너뛰어서 각질로 나오는 것이 비듬이에요. 하나층 정상적으로 28일마다 딱 떨어져 나오면 비듬으로 안 보여요. 그런데 한 개 층을 건너뛰어 버리는 거예요. 계단 2계단 올라가 버린 거라. 한 발에 2계단.
다리 길다고 세이다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비듬이에요. 그래서 비듬은 1000개의 각질이 모여 있을 때 우리 비듬 하나로 보여요. 각질 1000개가 모여 있는 것이 이렇게 비듬 하나로 보인다. 그래서 이 층을 2개씩 뛰어 넘어와 버리면 왕비듬이에요. 비듬이 커. 그래서 머리카락에 비듬이 막 생기잖아요. 그건 염증이 있다는 신호예요. 염증의 신호라고. 왕비듬 있는 것은 염증이 상당히 많다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되게 머리가 비듬이 많잖아요. 막 털어. 털면 뭐예요? 알파 베타를 먹어야지. 먹어서 염증을 없애야지. 속에 염증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막 눈 내리듯이만 내리시는 분도 있어. 네. 몸에 염증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막 건조, 각질이 막 나와 보일 정도로 그 몸에 염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28일 주기만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일 만에 떨어져 나오고 15일 만에 떨어져 나오고 이건 염증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표피하고 진피증에 쌓여져 있는 독을 경피독이라고 합니다. 경피독. 피부에 있는 독소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화장품을 바르게 되면요. 여기에 지금 쌓여져 있는 독소는 밖으로 배출이 돼요. 투과해서 들어가니까 물질이 투과해서 들어가니까 독소 물질은 품어져 올라오거든요. 품어져 올라와. 자, 이만한 컵에 물을 담아놓고 여기다가 똥을 부어버렸어요. 똥물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에서 있는 이 건더기에 똥을 건져내면 이 물이 깨끗해질까요? 절대 안 깨끗해져요. 이걸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버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막 품어져 올라와. 막 품어져 올라오면서 얘가 깨끗한 물로 바뀌는 거예요. 막 부어버리면, 위에서 막 부어버리면 얘가 막 품어져 올라오면서 얘가 깨끗한 물로 바뀌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막 품어져 올라와. 막 품어져 올라와. 그러면서 발진이 생겨. 발진이 생기고 뾰루지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 다음 각질이 막 밀려서 나와. 막 떼처럼 막 밀려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과정을 견뎌내셔야 돼요. 그러면 왜 이 사람 어떤 사람이 나타났냐면 기존의 화장품이 안 좋은 화장품을 계속 발랐던 사람. 뭐 바디워시를 하는데 그닥 좋지 않은 것들을 계속 했던 사람들. 환경의 오염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반드시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럴 거예요.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나하고는 안 맞아. 근데 기존에 얘가 독소가 많이 쌓이는데 독소 물질이 그냥 계속 안 좋은 화장품이 들어오면 이게 품어져 올라오겠어요?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괜찮아. 품어져 안 올라오니까. 그래서 계속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이 맞지 이건 안 맞아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바뀔 수 있는 주기가 28일이니까 28일 정도는 계속해서 발라. 계속해서. 그래서 여기다가 계속 좋은 물질로 넣어주면 어떡해요? 얘네들은 품어져 올라오면서 이제 정말로 좋은 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 아주 건강한 사람이 퍼펙트하게 28일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28일 주기보다 더 길 수도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28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여기에 배가 걸리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먼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올라오는 거. 그냥 먼저 한번 좋으니까 발라봐. 근데 몇 번 바르니까 나 막 트러블 일어나고 뼈리 나고 막 때처럼 막 밀려. 내가 하루 종일 떼뱉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계속 밀려서 막 올라오니까. 고비를 넘겨야 네, 넘겨야 돼요. 반드시 넘기셔야 돼요. 28일. 그래서 기존에 쓰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화장품을 바르게 되면요 반드시 호전반응 나타납니다. 이렇게 밀려내는 호전반응. 그래서 여기 피부층에다가 얘가 계속 침투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좋은 물질로 이제 얘가 채워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아침에는 그냥 바르셔도 한 번만 바르셔도 되는데 저녁에 클렌징으로 세안을 하시고 토너 바르실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뭐 발라요? 여기는 에센스, 에센스. 그 다음에 뭐 발라요? 세럼, 세럼. 시에를 그 다음에 크림. 앰플, 크림. 앰플이 하나 더 있군요. 앰플, 앰플. 세럼과 크림 사이에 앰플이 있습니다. 세럼 다음에 예, 앰플. 예. 이름이 여기 있지. 크림 그다음에 선크림. 그쵸. 이제 이 크림 다음에 이제 나올 때 선크림 바르는 거고. 네. 밤에 그쵸. 이제 저녁에 그냥 뭐 세럼 앰플 크림만 하든 아니면 토너 세럼 앰플만 이렇게 하든 아니면 토너 세럼만 하든 이걸 한 번을 바르세요. 토너 바르고 세럼 바르고 한 5분 있다가 또 토너 바르고 세럼 바르고 또 한 번 있다가 5분 정도 있다가 토너 바르고 세럼 바르고 하면 이게 안으로 막 침투가 돼요. 그래서 이걸 한 3회 정도 하시라고. 이걸 레이어링이라고 레이어링. 레이어링. 이 레이어링을 꼭 하게끔 하셔야 돼. 그래서 얘를 막 침투를 시켜서 이게 빠져나와야 돼. 근데 이렇게 저녁에 했을 때 재생이 빨리 일어나니까 효과가 더 빨리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토너 세럼 앰플, 토너 세럼 앰플, 토너 세럼 앰플 이렇게 해가지고 3번을 하시라고. 3번 정도를 하고 주무셔. 그 다음날 아침에 토너 세럼 앰플 크림 선크림 바르고 나오시고.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저녁에 레이어링을 2번에서 3번 정도는 하게끔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빨리 좋아져 피부가. 빨리. 날마다 한 번씩만 발라가지고 왜 빨리 안 좋아지지? 이러신 분도 있어. 네가 그렇게 좋다라고 했는데 나는 그런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레이어링이 필요해요. 근데 저기 이 패드 우리가 다 꺼내는 걸 말씀하시는 근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에센스지. 토너 계신 토너, 홈업 같은 거. 우리 토너 패드를 닦아내는 건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닦아내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클렌징을 할 거잖아요. 네. 하고 나서 토너 바르고 그다음에 세럼 바르고 앰플 바르고. 토너 대신 그러면 우리는 여기 현재 용어가 저는 에센스 세럼 앰플 이렇게 바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에센스 토너는 세럼 앰플. 닦아내는 거거든요. 저희는 천. 지금 토너가 그래요. 네, 예, 저희 여기 이렇게. 아, 토너는 빼고. 그럼 에센스 토너 빼고. 에센스. 에센스 세럼 앰플 이렇게. 아, 네. 토너 빼고. 토너는 그냥 이게 일반적인 토너는 그냥 이렇게 슉 뿌려주는 건데 네. 만약 닦아낸다라고 하면 그냥 놔두고 하지 말고 에센스로. 예. 에센스 세럼 앰플, 에센스 세럼 앰플 이렇게 레이어링을 하시라고. 예. 3번 예. 하고 주무시게끔 하세요. 예. 그래서 스며들면 다시 한번 바르고 또 스며들면 다시 한번 바르고 스며들면 다시 한번 바르고 그래서 3번.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빨리 좋아져. 회복이 돼. 이제 그렇게 되고 난 후에는 어떨까? 그냥 한 번씩만 바르셔도 이제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 몸 속에 건강을 할 수 있는 이너뷰티, 또 겉으로 건강하게 보일 수 있는 정말 피부의 건강을 할 수 있는 또 좋은 화장품을 여러분들이 무기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박사님 네. 지금 제가 어제 처음 사용해봤는데 네. 가져금지금지래요. 그치 하죠. 왜냐면 이게 막 빠져나오면서 그치. 아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안 했어요. 항상 독소 물질을 네. 순환이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거 자극에서 휘저어버리면 네. 이걸 빨리 배출시키기 위해서 혈액을 그쪽으로 공급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가려움증을 유발시키는 게 뭐냐면 혈액을 그쪽으로 좀 보내라. 자극을 좀 줘라. 네. 그래야 어떻게 여기를 막 자극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해요? 혈액이 그쪽으로 몰려요. 그러니까 몸 속에서 가려움증을 유발을 시키는 거죠. 지금 거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혈액을 보내서 정상적으로 면역반응이 일어나고 이 독소 물질을 배출시키려고 그 가려움증. 그래서 가려움증, 각질 증상, 발진, 약간 열감을 느끼는 거. 네.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빠져나오는 거, 뾰루지 막 이런 것들이 나와. 그래서 가려움증은 약간 막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막 균 같은 것도 있을 거잖아요. 피부에 네. 피부에 있는 균들 얘네들 때문에 가려움증이 약간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대마라고 하는 성분이
항균 항염 작용하잖아요. 아, 균을 없애버린다고, 죽여버린다고. 그러면 이 균들이 죽은데 네, 저 죽을게요. 꽥 하고 죽을까요? 아니지. 막 발악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안 그래요? 미꾸라지에 소금 뿌리면은 미꾸라지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난리지. 난리를 쳐요. 기분 좋아서 그럴까요? 그쵸. 나 죽을 것만큼 지금 힘드니까 그게 막 발악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뭐 가만히 있어서 저 죽겠습니다 하고 그냥 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균들이 그 대마 성분이 막 접촉이 되잖아요. 항균 작용 때문에 그럼증 유발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미리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셔야 돼. 그래야 실력을 가지. 하나도 갖고 있다가 몸 반응 나타나면 기다려라. 또 한참 있다가 몸 반응 나타나면 또 기다려봐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화장품은 반드시 호전반이 일어날 수 있어요. 호전반은 안 일어날 수 있는 화장품은 기존에 쓰던 거 쓰면 돼요. 안 좋은 것은 여기 똥물에 똥물 넣어놓으면요, 이건 이 상태나 그 상태랑 똑같잖아. 그쵸? 네. 바꾸려면 반드시 좋은 것이 들어가면서 이게 품어져 올라온다는 것을 꼭 인지를 하시고 우리 말씀을 해드리세요. 그래서 몸 속의 건강, 또 겉에 내부의 건강, 안의 건강 잘 찾아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정말 멋지게 그냥 살아가실 수가 있지 않을까. 진짜 박사님 이거 5개 드시고. 잘 건강히 잘 보내시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